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요소수 대란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좀 요소 가격이 중국 내에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기간을 버티면서 사태를 지켜보자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소수 대란이 발생된 원인이 중국의 석탄 부족 사태, 그 앞단의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그렇습니다. 내용입니까? 이제 요소 대란이 한국만이 난리인데, 네. 그래서 왜 그러냐가 아무래도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도 멀쩡하게 있고, 뭐 유럽도 멀쩡하게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요소를 뽑는 것이 석탄에서 뽑을 수도 있고 천연가스에서도 뽑을 수 있고 이제 석유에서도 뽑는데 중국은 석유에서 뽑고 유럽은 천연가스에서 뽑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석탄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한국만 문제가 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석탄에서 암모니아를 뽑는데 이 중국은 이제 중국으로 우리는 산업을 다 넘겼지만 중국은 이 암모니아 쪽 산업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일본은? 그렇죠. 그래서 일본은 이게 100% 자급자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요소 생산을 자체 못하기 때문에 수출을 다 그렇죠. 의존하는 상황인 거고, 다른 나라들은 요소수가 필요한 건 마찬가지지만 요소 생산을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그렇죠. 않았다는 말씀이죠. 일본은 그 산업이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고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천연가스에서 뽑기 때문에 최근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걸 이제 원재료로 쓰는 이제 요소수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원가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원가가 안 맞아서 생산을 안 하겠다고 그래서 유럽은 이제 물류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중국은 이제 석탄에서 뽑기 때문에 석탄을 생산을 안 해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약간 이제 성격이 다릅니다. 그럼 좀 애매한 부분이 석탄을 그렇다고 지금 줄였는데 다 이것 때문에 또 늘리는 것도 아이러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정책의 미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전력 생산을 줄이려고 줄였는데 그 옆에 있던 이제 이 비료가 이제 폭탄을 맞은 거고 그걸 이제 비료 중에 하나의 요소가 이게 이제 우리한테 이 돌멩이가 날라온 거죠.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뉴스 검색을 하게 되면 그 호주산 석탄 금지가 부른 나비 효과 언제든지 또 터질 우려 뭐 이렇게 되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몇 번 다뤘습니다만 이거 호주산 때문에 이게 생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계속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미중 전쟁 때문에 호주랑 싸우다가 된소리 맞아가지고 그 상황에 석탄 부족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언론이 정말 팩트 체크 안 하고 하는 건데 우리 몇 번 체크를 해봤습니다만은 중국이 한 19억 5천 20억 톤 정도의 석탄을 생산하고 수입하는 게 한 1억 9천 그래서 수입량이 10%밖에 안 돼요. 그래서 호주로부터 수입을 완전히 중단을 했는데 호주가 또 우리는 뭐 최대 수입국인데 그러지만 46%를 수입하는 인도네시아가 1등이고 호주는 한 35, 6%밖에 안 되죠.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 0을 만들었는데 대신 이제 러시아하고 인도네시아로부터 대거 수입을 해서 금년도를 보면은 전체 수입량이 한 10% 정도 줄었어요.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전체 석탄에서 수입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그리고 줄어든 게 10% 그럼 실제적으로 호주 문제 때문에 줄어든 이 석탄은 이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입량의 변화는 크지 않았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요소수 대란이 왔다는 건 완전히 넌센스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하여간 뭐 트럭이 줄 서 있는 것이 이제 있고, 그래서 지금 왼쪽 사진 잠깐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왼쪽에 길에 쭉 하얀 게 있는 게 전부 이제 트럭들입니다. 맨 앞줄에. 그래서 이것은 그 지난 시간에 봤던 그 질소산화물 분해하는데 필요한 요 파란색 물, 요소수를 주입하려고 지금 줄 서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지금 우리로 놓고 보면은 필요한 이제 양들이 한 달에 한 27,000톤 정도는 있어야 요게 된다고 하는데 지금 정부가 한 17,000톤, 19,000톤 정도 그리고 이제 민간업체들이 또 이 정도 해서 한 2달 정도는 이제 견딜 수 있는 정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요소수를 생산하는 것은 이것은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고요. 그 이미 뭐 이제 기술은 보편화된 기술에서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자료 수입이 문제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근본적인 이유가 석탄 가격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석탄 가격이 이게 이제 금년 들어가지고 폭등을 해버리죠.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폭등을 했냐가 이게 이제 모든 것의 시작인데 이게 호주산 수입을 금지해서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석탄 생산이 한 4%밖에 안 늘었고 네. 수입은 한 10% 정도 줄었지만 이게 이제 놓고 보면 중국으로 보면 석탄을 제일 많이 생산하는 데가 산서성입니다. 26%. 네. 그다음 내몽고가 26. 그다음에 섬서성이 16. 그리고 수입이 한 7%.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게 중요한 것은 산서성하고 내몽고하고 섬서성의 이 가동이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지금 보면은 그 뭐 중국말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인도네시아에서 46%, 호주에서 이게 32%, 네. 그리고 이제 몽고에서 7%, 러시아에서 한 10%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는데 2021년에 보면은 호주에서는 빵, 그리고 러시아에서 55% 늘렸고 카나다에서 139% 늘렸고 인도네시아에서 17% 늘려서 토탈리는 한 10% 정도밖에 안 줄었다. 그래서 지금 호주로부터 이게 석탄 수입을 금지해서 이런 부족 사태가 생겼다는 것은 아니다. 네. 이제 수치로 보여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이제 진짜 문제는 중국의 자체 석탄 생산 제한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2017년 이후로 중국은 이제 그 재고 조정 또 이런 것 때문에 석탄의 과잉 재고를 계속 줄였어요. 그래 보시면은 2017, 18, 19 보면은 이게 증산하는 양들이 계속 줄어들죠. 네. 특히 2021년은 최근 5년 중에서 가장 이제 그 석탄 증산 양이 적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에너지도 중요한데 이게 CO2 발생량이 전 세계 최대이기 때문에 이걸 줄여야 되는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중국은 이제 각 성별로 에너지 절감 목표를 정해주고 요거를 달성한 데하고 못한 데를 해가지고 1급, 2급 경고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칭하이성부터 시작해서 산시성까지 19개 성이 이게 이제 목표 달성을 못한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이 성들은 석탄 생산을 이걸 줄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산서성이라든지 내몽고라든지 섬서성이 전체적으로 이제 이게 생산량이 확 줄어드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탄 가격이 이게 폭등을 하는 현상이 지금 나타났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화력 발전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석탄의 수요처를 보면 이 전력이 54%, 그리고 이제 철강이 18%, 건자재가 12%, 화학이 이제 7%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발전소, 철강, 건자재, 화공 순서대로 석탄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요소수 문제는 바로 화공 쪽에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네. 대부분은 발전에 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이에 뭐 전력난 문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석이 많이 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중국 내에서 석탄 생산량을 줄였던 것, 네. 이게 이제 문제가 됐다. 정력 대란의 시초기도 하고 지금 요소수 대란의 시초도 석탄의 생산을 줄인 그렇습니다. 것. 네. 그래서 지금 전력 생산, 철강 생산 뭐 이게 다 네. 이제 밑으로 이제 떨어졌고 그래서 이제 뭐 생산을 줄이니까 재고가 이제 사상 최저치로 이제 떨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수입하는 것도 이것이 재고가 항구 재고도 이게 그 최저치로 내려왔고 이제 재고 부족, 생산 부족이 동시에 발생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뭐 전력 회사들의 그 석탄 재고를 놓고 보면 뭐 10월 초 기준 데이터긴 합니다만은 이게 역대 최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뭐 문제였는데 그럼 언제 이게 풀리냐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뭐 이걸 한꺼번에 줄였다가 이것을 갑자기 확 늘릴 수는 없죠. 광산을 다시 재개하고 재가동하는 데는. 그래서 대략 이제 지금 모든 성에서 다시 늘리고는 있지만 아마 연말까지는 이런 부족이 계속 부족 상태가 될 거다. 네. 이제 요런 게 중국의 일단은 이제 예측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4, 4분기가 되면은 동절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난방의 문제가 또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는 수입을 극대화를 해라. 그리고 이제 그 생산도 최대한으로 이제 늘려라. 네. 그래서 이제 내몽고 같은 데가 석탄을 많이 생산하는데 여기부터 먼저 이제 산시성 같은 경우는 홍수가 났기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이제 내몽고 쪽에서 이제 많이 늘리는 등 그렇게 해서
이 급속도로 이제 생산량을 석탄 생산량을 지금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네. 그 효과는 적어도 한 3개월 정도 시간은 지나야 정상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 턴어라운드는 됐다고 보시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우리도 요소수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긴 하지만 첫 번째는 요소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앞으로의 수급을 이미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석탄 자체도 보면은 이것이 이제 3, 4분기 말부터 다시 증산을 하고 있고 수입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약간의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해프닝 정도? 그런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뭐 물류 대란, 엄청난 자원 대란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과한 것 같고, 네. 그래서 적어도 이 현상은 뭐 전력 부족이라든지 석탄 부족 문제 또 요소수 부족 문제는 아마도 내년 1분기 안에 뭐 전체적으로 다 정리가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뭐 원자재 대란부터 해서 전력 대란, 그리고 저희 요소도 대란까지 이 모든 배경에는 중국의 석탄 생산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뭐 그 호주산 수입 문제가 수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뭐 홍수 재해 부분도 있고 자체로 생산량을 감축했던 부분이 그게 가장 큰 핵심이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고요. 이게 어쨌든 가격의 급등이 공급 측 사이드 문제인 것은 단기간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장 문화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